네. 방금 소개를 어, 드렸지만 한 분씩 감독님부터 배우님들 소개와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주의 진주를 연출한 김옥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역 연기한 이지연입니다. 저희 영화가 지금 개봉 2주차인데 GV가 4번째인가요? 네, 그런데 몇 분이나 와주실까 했는데 그래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자꾸 이쪽에 안 앉으시려고 한 이유가 뭐죠? 아니, 그 배우분들도 가운데 오시고 그래요? 네. 마치 제가 감독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의 진주에서 준용 역할 맡은 이모준입니다. 매번 이렇게 앞자리에 또 계신 분들은 자주, 그러니까 매 상영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라서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저를 소개를 안 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전문으로 모더레이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원주에 있는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는 활동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작년 10월에 극장이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영화로 담아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최은지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작년에 보존 활동하고 철거 이후에 그리고 이후 이제 넘어까지 아카데미의 친구들로 활동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 진주의 진주라는 영화가 이제 곧 나온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분께서 아주 우리의 이야기와 아침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빨리 보고 싶었고 감독님들 배우님들도 뵙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화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많지 않으니 얼른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그 아빠와의 추억이 담긴 그 카페가 철거되는 그 도입 부분부터 너무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진주한테 굉장히 몰입을 해서 봤던 것 같고 어떤 이런 뭐 미디어 센터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뭐 중앙시장 구도심이라든지 이렇게 원주와도 굉장히 많이 닮아서 여기가 원주인지 진주인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이렇게 담아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이야기의 어떤 시작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어떤 동기 같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이제 떠올렸을 때는 제가 우연히 이제 진주역을 방문을 했다가 그 진주에도 이제 구역사가 있고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신역사인데 이제 구역사만 예전 역사만 알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진주역을 그때 처음 갔었는데 이게 기와로 지어져 있는 건물을 보면서 웅장하게 뭔가 이게 옛날부터 있던 그런 기아는 아니고 새롭게 지어진 기아인데 그때 당시도 레트로 막 유행하고 그러니까 막 오래된 것들 허물고 옛날스러운 것들 많이 건물들을 짓기도 하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봤어가지고 뭔가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기차를 타고 서울을 올라가면서 진주라는 영화 감독이 지역에 내려와서 공간을 지키려는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미디어 센터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진주 경남 이제 잔칫날 이후에 경남 진주에 가서 영화 모임도 만들고 어떤 지역에서 이제 영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상영회 만들어서 단편 영화들을 몇 회 상영을 계속 하고 상영회도 가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주를 오가면서 오래된 건물들도 좀 많이
보게 되고 새로운 건물들을 짓고 있는 광경들도 보게 되면서 제가 진주에서 촬영을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매번 뭐 여러 다른 곳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미디어센터 얘기 나오셔서 하는 말인데 뭔가 지역에서 뭔가를 계속 영화를 만들고 하는 일들은 많은데 이게 영화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어떤 영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고민들도 함께 있던 때여가지고 영화 속에서도 그런 표현이 네, 있었고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제가 또 느끼는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영화에. 네. 네, 감사합니다. 원주도 사실은 그 원주 미디어 센터가 있어요. 모두라는 미디어 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시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수탁 기관이 이제 다 이제 한마디로 잘렸죠. 그리고 이제 시의 어떤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제 기능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시민들한테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청년들 예술인들한테 굉장히 좀 거점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영화 꿈나무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곳이었는데 상당히 아쉽고 그 미디어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제 아카데미 극장 보존하는 그 단체까지 이어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맞닿아 있고 너무 공감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우님들께 저는 이제 각자의 캐릭터들이 너무너무 사실 이렇게 귀엽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너무 귀엽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그런 좀 역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 장면이 제일 좀 마음에 남아요. 준용이 호통칠 때 준용이 소리를 정말 잘 지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주가 탁 각성을 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도 저도 약간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와닿았고 저는 눈물 버튼이자 웃음 버튼이 있는데 도경이 기타 칠 때 네, 저의 눈물 버튼이자 웃음 버튼입니다. 아무튼 그 연기를 하실 때 혹시 감독님께서 어떤 좀 디렉팅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배우분들께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 캐릭터에 좀 담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일단 저는 이제 작품을 할 때 이제 캐릭터에 대한 접근하는 어떤 제 나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캐릭터의 어떤 이렇게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일단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그 상황마다 그 어떤 감독님의 또 목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좀 마음을 좀 비우려고 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그냥 어떤 상황에 좀 집중을 하면 자연스럽게 캐릭터는 대본에 쓰여져 있고 감독님이 의도하시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캐릭터가 보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만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뭐 좀 특이했던 거는 다른 작업이랑 좀 달랐던 거는 준영은 어쨌든 경남 진주의 토박이로 살아왔던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살던 연극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진주 사투리에 대한 좀 정확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서 또 감독님이 경남 쪽이시라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정말 무수한 리딩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많은 디렉션을 통해서 많이 좀 다듬어졌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배님이랑 반대로 선배님은 캐릭터의 목표를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시작점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진주에 시작점이 있어야 모든 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아빠와의 시간이나
아니면 영화를 찍어야 되는 이유, 찍고자 하는 마음, 그게 모든 게 시작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 캐릭터끼리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요즘 이렇게 GV 다니거나 이렇게 감독님이 인터뷰 하시고 와서 진주가 이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긴 해요. 왜냐면 지금 욕심밖에 없는 상태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이기적이거나 미워 보이지 않게, 욕심이나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조금 애처럼 연기를 하면 어떨까. 근데 감독님도 처음에 오프닝에서 그런 디렉션을 주셨어요. 좀 애처럼 때렸으면 좋겠다고, 카페가 철거됐을 때. 그래서 뭐 계산적인 어른보다는 애처럼 연기를 한 부분도 있고, 또 3일만 연장을 해달라 카페를 할 때는 좀 스스로 부끄러운 걸 알지만 내뱉어 본 적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그냥 여러 가지 감정을 담아서 이기적이지만은 않게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감독님이 디렉션을 굉장히 많이 주셨고 정확하게 주셨어요. 여기서는 뭐 시선이나 감정뿐만 아니라 신발씬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많이 따라가면서 연기하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덧붙이자면 어쨌든 오늘 집이 자리는 좀 특별한 또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원주 아카데미 극장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영화에도 정서적으로 좀 담겨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물론 그 준용이라는 캐릭터를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크게 생각은 하지 않았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대구에도 독립영화 전용관이 있어요. 5호 극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원래는 다른 어떤 명칭으로 운영되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 5호 극장도 사실은 5호 극장도 사실은 되게 지금 현재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동성 아트홀이라는 또 그런 극장이 있어요. 아까 원주 아카데미 극장 같은 아주 전통이 좀 오래된 극장이 있었는데 그 극장도 철거가 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갔었고,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어떤 병원의 원장님께서 개인이신데 그분이 개인으로 그 극장을 사겠다 해서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언뜻 좀 생각이 나면서 약간 준용이라면 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공간을 지키려고 했을까에 대한 좀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배우분들하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촬영이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전체 12회차 촬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촬영장에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사전에 배우분들하고 테이블 작업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리딩도 뭐 고생스럽게 리딩도 많이 하고 신발신도 그렇고 최대한 현장에서 시간을 쓰기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해보자라고 했었고, 뭐 그리고 제가 원래 전에 배우 활동을 했었어가지고 배우분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디렉팅을 할 때 연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연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뭔가 설명하다 보면 저도 연기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고, 최대한 그리고 뭐 다음 씬과 그 전 씬, 그 다음 씬을 설명을 드리고 한 씬을 촬영할 때, 그리고 배우 인물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 지금 처해 있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많이, 감정과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으로 작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관객분들도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소감 있으신 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감은 네. 예, 영화 잘 봤습니다. 그 느낀 점이 이제 그 진주는 장소에 대한 거지만 저는 느낀 게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라져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만화책 같은 경우는 웹툰으로 거의 대체가 됐고, 그다음에 비디오 가게들은 이제 다 OTT 서비스로 이렇게 번역하는 추세인데, 이 편리함은 되게 많아졌지만 그 뭐랄까 감성이 사라졌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만화책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 빌리러 갈 때 그 설레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느끼고 싶어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진주와 이제 그 카페 그 다방 사장님의 그 이해 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나라면 어떻게 해서 저거를 이제 조화롭게 최대한 상생으로 갈 수 있을 그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잘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좀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네, 일단 너무 말씀처럼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처럼 그 만화방에 만화책을 빌리러 가는 시간, 그러니까 저는 낭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편리해지면서 많은 것들이 지금 편리해지면서 편한 거는 물론 있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낭만을 즐기는 빈도수는 현저히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맞아요. 저희도 사실 아카데미 극장이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옛날 필름 클래스 교육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령대가 아주 다양했죠. 20대부터 40대, 50대까지 필름 영화 좋아하고 영상기를 직접 조립도 해보고 필름도 끼워보고 이렇게 좀 그 향수라든지 좀 신기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느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참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고, 저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충돌이랄까요? 나 자신한테 좀 질문을 던져봤던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이제 주한이 지금뿐인 건지 내일도 위한 건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를 들었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가만히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카데미 보존 활동에 정말 뜨겁게 열심히 했지만 이게 이 마음이, 그리고 보존하고자 싶은 마음이 지금뿐인 건지 내일도 위한 거였는지 좀 자문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과 배우님들도 나에게 어떤 물음을 던진 대사나 장면 같은 게 있으실지. 네, 저는 진주가 영화 안 찍어도 된다고 그러고 여기는 남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장면 같은 경우는 뭐 배우분이 좋은 연기를 해주셨던 것도 물론 있고, 그 감정을 배우분께서 잘 이렇게 전달을 해주셔서, 그리고 그 대사 자체가 저한테도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랑 시야가 또 미술 그 화방에서 같이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또 하나가 사라집니다라는 대사를 흘리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말도 저한테는 저 스스로한테는 좀 울림이 있는 대사예요. 네. 항상 뭐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하나가 사라집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몰입하고 있는 거, 이입하고 있는. 저는 여러 사람들이 제일 좋았던 대사로 뽑아주신 것 중에 하나인데, 지키려고 할 때 희생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 대사를 관객분들이 해주시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한데 꼭 이게 맞는 말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지키려고 할 때 희생이 없이 지켜지면 물론 좋겠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진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 농계의 그 이야기도 농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 지켜진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희생이 없이 지켜진다는 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능한 일일까? 그건 바램으로 남겨둬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무언가를 지킬 때 희생 없이 지킨다는 게 작은 희생이든 큰 희생이든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 대사를 통해서. 저는 그 시아랑 그 진주가 제첩국을 먹으면서 했던 시아의 대사였던 것 같은데 당연하진 않았는데 당연한 게 아닌데 모른 척 한 건 아닌지 이 대사도 되게 좀 와닿았었어요. 약간 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소중한 이렇게 옛 추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공간이 어떤 현대화되는 어떤 지점에 있어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지켜보는 저희들의 입장을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희생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소수였던 것 같아서 항상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공감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원 배우님처럼 그 지키려고 할 때 꼭 희생이 필요한 건 아닐 텐데라는 대사가 되게 와닿았던 게 사실 무언가를 되게 소중히 지킬 때는 꼭 이렇게 또 희생이 동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의 뭔가 땀과 희생이 얼마나 있었나 좀 되돌아보는 그런 대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이제 그 반대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아카데미 극장 철거될 때 그 철거를 찬성했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지 반대로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지에 대한 부분도 좀 돌아보게 됐던 그런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 지연 배우님이 뭐 연기를 잘해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별로 얄밉다는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점점 보면서 그냥 진주 캐릭터에 동화돼서 뭐 밉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던 것 같고요. 감독님하고 배우 두 분한테 그 삼각지 다방처럼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사라져간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사라져가고 잊혀져 가서 그 아쉬운 대상이 특별히 생각나는 게 있으신지 모르고. 너무 많은데 제일 저한테는 뭐 말씀하셨던 게 공간이어도 되고 사람이어도 되고 저한테는 이제 공간도 공간이지만 아버지의 존재가 저한테는 가장 큰 어떤 제가 살아가는데 큰 버팀목이었고 존재였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지 13년? 네,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작의 이제 잔칫날이라는 영화 할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때 아버지와의 그 장례장에서 어떤 떠나보낸 시간들을 겪지 않았으면 그 작품을 못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작품 진주의 진주 준비하면서도 이게 왜 다방이고 그런 것들이 공간들이 어릴 때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무의식 중에 아버지가 어부셨는데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제 뱃일을 끝내고 오시면 그 선착장 앞 다방을 항상 가시고 제가 그 다방에 계시면 가가지고 생선들 주시면 그 우유 한 잔 마시고 생선 들고 집에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뭐 아버지가 제일 저한테는 중요한 어떤 존재였고 아버지와 함께 갔던 뭐 말씀처럼 다방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그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그리고 그 아버지가 원래 영화배우가 꿈이셨어가지고 그 영향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버지와의 존재가 저한테는 제일 크고 어떤 사람이 망각이란 걸 하게 되는데 저 스스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어떤 존재를 망각하지 말자라고 스스로 다짐했던 기억도 있어서 그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기억이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주 중요한 낭만들입니다. 네.
저는 시나리오를 읽고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근데 제가 어떤 노래를 딱 들었을 때 대학 시절이 떠오르는 노래도 있어요. 한창 그 대학교 1학년 때 매번 들었던 그 싸이월드에서 나오던 노래, 그런 것처럼 특정 대학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도 있고, 또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뭐 음식도 있고, 이런 음식과 노래는 있는데 공간이 있을까? 나에게 어느 시절을 불러일으키는, 진주가 다방 카페가 소중했듯이 나에게 그런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 있으면 행복할까? 내가 지금 어디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을까를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떠오른 것이 외할머니 댁인데, 밀양에.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방학 때만 되면 할머니 집에 엄마가 며칠씩 보내서 거기서 이제 언니랑 저랑 할머니 집에서 놀고 집에 왔었는데, 이렇게 한옥으로 된 여러 채가 있으니까, 한옥은 그중에서 한 채를 할머니가 쓰셨는데, 거기 대청마을에 가서 놀고 할머니랑 계곡 가서 놀고 그랬는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지금 내가 그 할머니 집에 다시 돌아가 있는 상상을 해봤는데 뭔가 울컥하기도 하고, 그때 저는 어렸으니까 할머니한테 뭐 못했던 것도 생각나고, 할머니한테 고마운 것도 이제서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시절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감독님만큼 무겁고 깊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가 음악이랑 왜 나는 공간에 대한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음악이나 음식은 우리가 언제든지 클릭해서 들을 수 있고 밖에서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런 걸 마주하는 경험이 많은데, 공간은 사실 그 공간을 찾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공간은 이미 세월이 지나서 많이 바뀌어 있고 너무 멀리 와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서울로 왔으니까. 그래서 공간을 마주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공간이 주는 힘을 모르고 있었구나. 공간이 주는 힘이 작아서가 아니라 마주할 기회가 일상에서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이 주는 힘을 이번 시나리오를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생각이 많아지네요. 근데 저는 뭐 매번 집이 때도 한 번씩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이제 제가 20대 때 연기를 처음 시작했던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준용처럼 막 이렇게 부천 같은 데 찾아가서 뭐 이렇게 좀 지원금 요청도 드리고 막 그렇게 했던 시절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같이 함께 했던 후배들이나 뭐 선배님들과의 어떤 시간들이 저한테, 시간들과 그 아지트 같은 공간이 되게 저한테는 추억이 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연기를 계속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걸 느껴요.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다들 요즘에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저 시절 인연이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어떤 정말 이 사람과는 되게 평생 갈 줄 알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멀어지고, 정말 몰랐던 사이처럼 이렇게 서로 연락을 못하거나 안 하고 지내는 그런 관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추억일 수도 있지만 또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공간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이제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네, 이제 극장 철거되고 나서 이제 바로 일주일 있다가 이제 그 아카데미 극장이 60년이 됐던 건물인데, 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나는 옛날 냄새 있잖아요. 옛날 건물 속에서 나는 냄새.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왠지 삼각지 다방에서 날 것 같은 그런 냄새, 그런 게 막 상상이 됐었었는데, 극장 무너지고 나서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다시는 못 들어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광주 극장에 가서 냄새를 막 맡고 눈물을 펑펑 흘렸던, 네, 그런 기억이, 네, 나네요.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좀 앞부분에 이렇게 카페를 찾아다니는 장면들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정말 이렇게 찐 오래된 건물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고 깔끔하게 정돈된 그냥 옛스러운 건물들은 많지만 정말 60년, 100년 된 건물들을 참 찾기가 쉽지가 않은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케이션을 아까도 뭐 서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찾고 컨택을 하실 때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지.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사실 처음에는 다방이라는 공간을 설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삼각지 다방의 존재를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다방이 이제 그렇게 오래된 게 사실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진주에 사실 이제 레퍼런스로 서울 대학로에 있는 항림다방이나 전주에 있는 다방 이렇게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보존되고 있는 다방들 레퍼런스로 하고 진주라는 지역에 오래된 공간을 찾아서 오래된 집기들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진주에 계신 지인분이 진주 중앙시장 가면 삼각지 다방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영화에서처럼 진주가 계단을 요상하게 생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갔는데 딱 진주랑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그 공간을 보고 여기서 촬영을 하면 좋겠다. 근데 단지 삼각지 다방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처럼 지역 문화예술 공간으로 뭐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그런 아지트 같은 공간은 아니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차 한잔 시키고 바둑 두시고 그런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영화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좀 세팅을 하고 그리고 걸려 있는 그림들도 지역에 계신 화가분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직접 그림을 빌려와서 걸고 그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네, 여기 앞에 분하고 네 뒤에 넘겨드릴게요. 최현 감독님 댁에서 영광이요. 그 400년 거기 전국대영화제 때 그 감독상을 수상하신 김현정 감독님의 흐름각이라는 단편이 그 원주 아카데미 극장에서 촬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 덕에 이제 원주 아카데미라는 존재를 알고 이제 관심을 가지다가 그 극장에 추가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런 걸 보고 이제 응원하고 그러려고 또 오늘 같은 날도 뜻깊은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감사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이 영화도 그 지역에 그런 뭐 독립영화 극장이나 그런 극장들이 있을 텐데 그런 극장에서를 찾아서 뭐 촬영을 한다거나 그런 걸 안 하시고 카페나 다방 그런 쪽으로 선택해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진주에서 이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극장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 영화를 또 여러 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처음에 뭐 영화관도 아예 고려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사실 이제 영화관 찾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경남 진주에도 다 멀티플렉스 극장이 있고 인디 극장이 사실 없어요. 그 멀티플렉스만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글 작업을 처음에 이제 진주 아빠 역할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아버지가 글 작업을 이제 카페에서 하다 보니까 저 역시 이제 카페에서 글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카페라는 설정을 하고 다방을 찾았던 거고 말씀처럼 진주에서 지금 사실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진주의 멀티플렉스 세 곳에서 개봉 첫 주에는 상영을 이제 해주셨어요. 네, 배급사에서 이제 진주시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다행히 상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시간대가 다 오전 시간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첫 주가 지나니까 다 역시 내려가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저께 신문 기사를 봤어요. 진주 시장님이 그 삼각지 다방에서 진주 지역 문화예술인들 젊은 예술인들 10명을 초청하셔가지고 삼각지 다방에서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기사가 많이 이제 올라갔던데
그 기사를 보면서 좋은 거는 그래도 저희가 영화가 큰 영화는 아니지만 지역의 어떤 예술인들한테 조금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정작 이제 저희 영화를 시장님께서 보셨나? 네. 진주를 보셨나?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사실 이제 진주에서 만들었고 어떤 분들이 이제 지역의 공간, 사라져가는 공간, 지역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저도 마찬가지고 배우분들도 진주에서 관객분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예,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몇 차례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은 사실 크죠. 네. 삼각지다방에서 간담회를 하셨지만 저희는 안 갔습니다. 저희 팀 중에 누군가가 진주로 이사를 가시 가수 활동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알아봐 주실까요? 네. 배우님이 가실 생각은 죄송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뭐랄까, 저도 이제 시장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발작 버튼이 눌려서 시장님이 왜 이 영화를 안 보셨지? 약간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원주에서 8월 8일 날 좀 기념이랄까요? 이렇게 약간 상징적인 날짜가 8월 8일이에요. 원주 시청하고 이제 아카데미 친구들하고 처음으로 물리적인 대치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8월 8일에 원주에서 상영회를 하는데 이제 시장님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이제 제가 직접 비서실 가서 전달을 드렸고 시장님은 못 만났는데 어제 답변이 왔어요. 네,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래서 오겠냐? 이러면서 속으로 시장이 오겠냐? 그래서 언제 꼭 한번 원광수 시장도 무너지지 않는다를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진주 시장님도 간담회 한 김에 진주의 진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순기능이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혹시 맞아. 아까 뒤에 질문 주셨는데 영화 잘 봤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질문도 있고 감상도 있긴 한데 이 삼각지다방을 묘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모두 다 삼각지다방의 가치나 이런 거를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는 관객들한테 그거를 전경이나 이런 걸 자세하게 묘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나머지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을 실제 미술이나 이렇게 시각적인 것보다는 다들 캐릭터의 서사나 역사나 이렇게 시간들로 많이 채워놔가지고 오히려 저는 솔직히 이게 더 좋기는 했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미술가 엄청난 다양한 미술품들로 이렇게 했어도 솔직히 관객들한테 매료가 됐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사람들이랑 이렇게 사건들로 그걸 빼곡히 채우니까 좀 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공간의 의미에 더 와닿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감독님이 의도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원래는 좀 더 공간이 잡는 샷이나 이런 게 좀 더 많았었는데 편집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완성이 된 건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그냥 저 바람이긴 한 건데 어쨌든 소유주가 지금 주안이 되긴 했었는데 주안은 그럼 그때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돈만 정말 잘 벌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나 이런 거를 했을 건지 아니면 저는 그래도 속으로 주안이니까 그래도 모양은 좀 달라졌을지어도 약간 조금 이어서 미술품이나 아니면은 예술인들을 조금이라도 같이 이렇게 하던가 좀 다른 형태의 삼각지 다방을 이어가진 않았을까 하는 그냥 빈스레한 희망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감독님이 생각하는 주안의 카페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네, 앞선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처럼 그런 촬영 전에 인서트를 이렇게 오래된 물건들을 따로 찍진 않았고요. 촬영 전에 그런 고민들은 했었어요. 삼각지 다방 공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오래된
오래 전부터 있던 물건들도 많기도 많았지만 이거를 뭐 전화 박스도 거기 보면 있는데 이거를 조금 타이트하게 찍어볼까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 이 인물 안에 공간을 같이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에 따로 더 많은 그 안에 세세한 뭐 사물들, 물건들을 이렇게 일부러 담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걸 또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한 다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는 뭐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생각하기 나름이신데 저는 명확하거든요. 삼각지 다방은 남았다거든요. 저한테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화면비가 1.85대 1로 가다가 나중에 삼각지 다방 간판불이 켜질 때는 2.35대 1로 시네마스코프로 바뀌는데 이게 영화 같은 일일 수도 있지만 뭔가 그 영화 같은 일이 저한테는 현실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어서 삼각지 다방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주한이라는 인물이 삼각지 다방 이어받았을 때 안에 뭐 좀 더 공간을 예쁘게 꾸몄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거기에 걸려있던 공연 포스터도 그대로 있고 예술가 분들이 작은 공연을 하던 무대도 더 잘 마련되어 있고 이 다방은 계속 지켜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주도 아빠의 기억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완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배우님 두 분도 궁금해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삼각지 다방이.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영화의 엔딩은 명확하게 저희가 삼각지 다방은 지켜졌다예요. 간판에 다시 불이 켜지고 그리고 돌아가는 진주의 이어폰 끈도 이제 잘 풀려 있고 진주는 편안하게 잠들고 그리고 진주의 무채색으로 기억되어 있던 아빠와의 기억도 이제 칼날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삼각지 다방이 계속 이어진다는 걸 나타내는 좋은 엔딩이긴 한데 근데 그 이후에 삼각지 다방 어떻게 됐을까? 진주가 서울로 간 이후에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진주가 몇 번 다시 찾긴 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역에 있는 곳을 유지하는 데는 진주의 힘보다는 준용과 주한 예술인들의 힘이 더 지대하게 들겠죠. 그들이 생활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준용이 가장 앞장섰고 빚을 지기도 했잖아요. 한 번 또 오 사장님이 도와주셨고 그러니까 가장 앞장선 만큼 뭔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어쨌든 주안으로 젊은 사장이 바뀌었으니 그 안에 담긴 정신들은 그대로 있겠죠. 포스터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또 그곳에 와서 주기적으로 공연을 하는 예술가들도 그대로 있겠지만 또 메뉴가 개발되고 시장 상인들한테 테이크아웃이나 배달로 커피를 팔면서 그런 식으로는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를 주안이 잘 시키면서 정신을 또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과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준용이 어쨌든 이 철거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좀 과격하게 스탠스를 좀 했었잖아요, 보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준용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게 결코 또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걸 느껴서 아마 그 주안을 따로 찾아가서 진주를 찾아갔듯이 찾아가서 주안하고 이렇게 주안한테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삼각지 다방 같은 그런 고스란히 그런 어떤 흔적들을 다 남기지 못했겠지만 나름의 어떤 복합 문화예술 공간처럼 좀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 감독님 그 작품을 저도 봤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그 25살 지금 이제 26살이 되셨나요? 그분 시장님 시장님에게 얘기하던 시의원 활동가 네, 26살인데 네. 25 이제 이 삼각지 다방이 영화에서 남아야 되는 이유는 그 대사 그 말이 되게 많이 와닿던데 오래된 것들이 지역에서 계속 사라져가면 지역에서 머물고 싶은 젊은 친구들도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저희 안에 사실 이제 캐릭터 설정할 때
이게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뭐 준용, 시아, 뭐 도경 역할이 있지만 일부러 젊은 그 정필이라는 친구를 넣었어요. 지역에서 뭐 다들 서울로 많이들 가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젊은 친구가 있다라고 설정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공간이 아무튼 뭐 남아야 그 친구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네, 젊은 친구들이 네, 아무튼 삼각지다방은 남아있다라는 명확한 설정을 하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네. 왠지 가면 준용과 시아가 다 도경과 그대로 있을 것만 같은. 저는 영화 보고 나서 진주를 막 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또 영화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젊은 친구 또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 캐릭터마다 이건 누구 같아 이건 누구 같아 약간 이렇게 좀 몰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화 보는 내내 들었던 어떤 그런 공감들이 우리가 혹은 내가 잘못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많은 사람이 어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을 했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진주가 중간에 이렇게 쭉 걸어오는 그 롱테이크 씬이 한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게 이제 뭔가 지난 여름에 어떤 아카데미 투쟁의 그 기나기고 지난한 싸움이 이렇게 쫙 그 지나가는 그런 좀 마음이 또 이렇게 좀 슬프기도 하지만 잘 싸웠다, 뜨거웠다, 약간 이런 감정도 들고 또 진주를 또 응원하게 되고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롱테이크 찍으실 때 혹시 어떤 좀 이렇게 관객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었으면 좋겠을지 상상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처음에 진주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을 때 관객분들이 진주라는 인물과 같이 진주로 출발하기를 바랬고 진주가 보는 시선에서 진주의 오래된 풍경도 풍경인데 오래된 장소도 장소인데 진주를 통해서 진주의 시선에서 지역에 남아있는 삼각지다방도 물론이고 지역에 남아있어서 예술 활동을 하시는 예술가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예술가들이 거기서 공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진주의 시선에서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진주의 어떤 감정보다는 관객분들이 예술가들을 알아갔을 때 진주가 그 안에서 그 소용돌이 안에서 같이 있을 때 그 롱테이크는 그 시점부터는 예술가들을 보여줬으니 이제 진주가 느끼는 지금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같이 느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기서는 롱테이크를 하면 좋겠다, 진주의 감정을 따라서 같이 카메라가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롱테이크 안에서도 진주가 그런 갈등, 자기의 뭐 앞에 오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한 그런 뭐 민낯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욕심, 이기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심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런 갈등을 할 때도 그 도경이라는 인물이 또 기타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진주가 계속 이 공간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샷을 그렇게 촬영을 했었어요. 저희 영화가 사실 이제 거의 다 카메라 움직임이 많이 없는데 딱 그렇게랑 촉성루에서 그렇게 딱 두 것이 있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네, 여기 옆에 계신 분. 네. 일단 마지막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이제 저는 학점이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학점을 뭐 자주 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런 공간들이 되게 상징적인 공간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굉장히 헛헛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들었어서 그럼에도 이 삼각지 다방은 이제 살아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엔딩을 통해서 저는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구나라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희망을 얻어가지고 그런 작품을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감상에 비하면 굉장히
좀 우선심을 쓰는데 감독님께서 이 진주라는 캐릭터의 이름을 진주로 설정을 한 거는 처음부터 진주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사실 진주의 진주라는 이 제목을 보면은 막 뭐 자칫 잘못하면은 부산이라는 이름을 떠올려서 부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런 건데 진주라는 이름을 떠올렸기 때문에 진주라는 곳을 로케이션을 잡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캐릭터명에서 이제 로케이션까지 파생이 된 건지 아니면은 진주라는 장소를 떠올렸기 때문에 진주라는 이름으로 해야지라고 했던 건지가 좀 궁금했고 또 이제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처음에는 이제 진주가 좀 약간 휩쓸리듯이 그렇게 우왕좌 하다가 계속 어쩌다 보니까 뭔가 좀 시위 같은 것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진주역에서 이제 각성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각성을 하는 포인트가 사실 관객 입장에서도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장면이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장면을 촬영함에 앞서서 좀 배우님이 이 장면을 어떻게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있었는지 또 아니면 디레이가 받은 게 있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영화를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학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제 많이 안타까운데 조카가 지금 삼천포 사천에 살고 있는데 그 배우가 꿈이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제가 학전에 같이 데리고 가서 공연을 같이 봤었는데 조카한테는 그게 대학로에 와서 처음으로 본 공연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조카가 지금 학전이라는 이름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친구한테는 아주 큰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텐데 그게 사라졌다라는 거에서 되게 저 역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간의 그 제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제가 진주에 가서 그러니까 진주 지역에서 촬영을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목을 진주로 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진주라는 이름은 제 주변에서 자라오면서도 뭐 몇몇 있는 진주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진주가 진주에 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진주가 또 펄이잖아요. 보석이기 때문에 중의적으로 진주라는 제목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제목이 진주였어요 그냥. 근데 뭔가 좀 더 동화적인 어떤 판타지적인 그런 제목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진주의 진주로 제목을 지었고 사실 이제 영화 볼 때 타이틀에 국문 타이틀만 뜨는 게 아니라 그 영문 타이틀이 같이 뜨는데 진주 스펄이라고 돼 있는데 진주는 여기 영화 감독 서진주이지만 진주이지만 진주는 우리가 될 수 있고 뒤에 나오는 진주는 보석을 뜻하는 거는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이게 사실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되게 사실 인디스페이스도 이렇게 새롭게 옮겼는데 저는 공간은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공간은 보석인데 그 보석이 가까이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는 아무래도 작품 통해서 뭔가 제가 제시를 하자 뭔가 이렇게 변화를 가자 그런 것보다는 영화 보신 분들이 그냥 공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소중한 공간들은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배우님 혹시 하실 말씀이 네네네. 근데 진주가 역에서 이제 각성을 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사건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근데 영화의 순서대로 보면은 아직 진주에 숨겨진 아빠와의 이야기를 알기 전이잖아요.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조금 급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아빠와의 이야기를 알고 나면 진주가 그때 뛰어갈 수 있었겠구나라고 그때 돼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일단 진주는 소중한 걸 많이 잃어봤잖아요. 아빠도 잃어봤고 어린 나이에 그리고 소중한 공간 아빠를 잃고 나서 여기다라고 찾았던 공간을 또다시 무방비하게 잃어봤고 무방비하게 소중한 걸 두 가지나 잃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된다. 내가 먼저 있을 때 지켜야 된다는 거를 누구보다 먼저 잘 알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 앞장서는 힘도 있고 나는 그런 걸 겪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걸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또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다시 사건 속으로 포기했음에도 다시 사건 속으로 매번 뛰어드는 그런 힘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준비할 때는 영화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아빠와 진주가 함께 보냈을 시간 그리고 아빠가 없고 나서 진주가 혼자 방황했을 시간 그리고 아빠를 기억하기 위해서 했을 노력들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했을 노력들 그런 시간들을 마음속으로 엄청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아빠 이야기를 말을 했을 때 조금 더 진심이 담아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진짜로 들어주실 것 같고 그래서 대사로는 없지만 영화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장면들을 제 안에서 많이 상상을 하고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원래 그 아빠 마지막에 아빠 얘기할 때 시나리오 상에는 울지 않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그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주가 뒤에서 또 울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눈물이 나지만 참아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너무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당일날까지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배우분이 그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울더라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아니라 제가 그 감정의 진주의 말에 빠져가지고 보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모니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저도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런데 배우분이 멈추셨어요, 사실. 네, 그때서 이제 기억이 나신 거예요. 아, 감독님이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내가 울었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지현 씨 우셔도 됩니다. 다시 울기 힘들죠. 근데 우셨어요. 그래서 또 훌륭한 또 장면이 나왔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보다 배우분이 그 인물을 차곡차곡 쌓아오면서 가졌던 느낌이 더 진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자기 반성도 이후에 하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 수준이 너무 높으신가 봐요. 옆에 이모준 배우님 계속 감탄을 연신. 네.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이렇게 시간이 거의 얼추 다 지나가서요. 우리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와 함께 이렇게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 한마디씩까지 이렇게 남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감독님이 마지막에 하는 게 왠지 좀 간지가 날 것 같아서 일단은 일단 원주 아카데미 극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기 옆에 계신 최은지 감독님을 비롯해서 소수의 어떤 몇몇 분들이 고생을 해주셨고 또 뭐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고생을 하셨겠지만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짐작이 들고 또 그런 분들 덕분에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라는 공간을 또 알게 된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좀 안타깝지만 철거가 된 상태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철거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다시 새로 지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상의 흐름이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물론 그 원주 시장의 어떤 그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은 동의하지 않지만 이건 너무 좀 안타깝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변해가고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공간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제가 그 공간을 기억하는 순간 계속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억들로 인해서 또 다른
향후에 또 누군가는 아니 그 제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를 뭐 한 또 50년, 60년 뒤에 그 공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들도 또 생길 거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제 마음만 기억을 한다면 그 공간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GV가 항상 매 GV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어떤 때는 1시간 내내 막 농담하고 막 엄청 재밌게 하는 날도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막 사회적인 이야기, 뭐 철거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조금 약간 무거운 GV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GV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쨌건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부탁을 하셨으니 진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근데 우리가 진주처럼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소중한 것이 아직 잃지 않았어도 소중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나이인데 잃고 나면 더 알겠지만 소중했다는 걸. 근데 어쨌든 진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소중한 건 있을 때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는 거. 언제 어떻게 잃어버릴지 모르니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든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감독님 다큐멘터리 보면서 진주의 진주와 맞닿아 있는 지점이 크게 진주의 진주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과 원조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과 현실에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 뭔가 그 희망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자꾸만 그 실제는 그래도 그 희망과 꿈이 계속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네, 현실은 너무 잔혹했지만 아무튼 그래도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뭔가 제가 사실 저도 작품을 보면서 많이 울컥울컥 하면서 봤었는데 네, 나중에 더 저희 작품도 마찬가지겠지만 감독님 작품이 관객분들 많이 만나서 소중한 공간에 대해서 우리 옆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 관객분들이 조금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늘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도 더 재밌게 하고 또 오늘은 그와 다르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뭔가 이렇게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모든 공간이 다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꼭 남아야 되는 공간들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공간에 대해서 돌아가시는 길에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시간들을 만나시면 영화를 만든 이로서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 아닌데 죄송하네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선물 혹시 받으셨죠? 네, 요거는 진주에서 올라온 아이들입니다. 진주에서 직접 농사짓는 대추방울토마토의 젊은 감각을 더한 힙토 굿즈들이고요. 보시면서 진주의 진주 생각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주변 분들에게 이 영화를 또 많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독님 계속 언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도 이렇게 종종 상영의 기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녕 아카데미라는 SNS 들어가시면 상영 정보라든지 극장은 무너졌지만 아카데미의 친구들, 원주 시민들은 뭐 하면서 지내고 있을지 소식들을 좀 전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무너지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 우리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진주 같은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